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드론 시스템 설계, 무인항공 시스템 설계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량 분석 및 중량 관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공기에서의 어떤 중량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이 도표입니다. 무게 1kg 절감 시의 효과, 무게 1kg 절감 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형 비행기는 이제 55달러, 그렇죠? 헬리콥터는 110달러, 비행기 엔진은 뭐 440, 파이터 전투기는 440불, 상용 대형 여객기는 880불, 그리고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는 33,000불의 그 효과 금액이 있다고 하네요. 킬로그램당. 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항공기에서 왜 무게를 절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용 대형 여객기 같은 경우 880불이잖아요. 880불이면 얼마죠? 약 한 100만원 칠까요? 한 95만원. 그렇죠? 킬로그램당. 근데 이게 이제 95만원이지만, 이거는 이제 한 번만 효과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닐 때, 또 운항 중에 한 번 떴다 내렸다 할 때, 물론 그것도 거리하고 또 연관되겠지만, 하여튼, 킬로그램을 절감했을 때는 이 정도의 효과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돼요. 무게를 줄이면은 헬리콥터나 파이터 이런 거는 어떤 무기, 그러니까 군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에서는 그만큼 무게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더 많은 인력을 수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형 비행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연료비가 절감되겠죠. 우주항공선 같은 경우는 굉장하네요. 33,000불이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항공기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업무가 진행하다 보면은 이 타겟 웨이트가 나옵니다. 각 분야별로 구조 분야, 개통 분야, 전기, 전장 분야 해가지고 타겟 웨이트가 나오는데 그 웨이트를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체계라고 할까요? 항공기나 이런 개발할 때 전체를 시스템이라보다 전체를 이렇게 종합하는 부서에서 각 기능별로 타겟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무게를 줄여라. 이제 그런 오더를 하고 또한 기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제목이 중량 분석 및 중량 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수업을 할 정도로 항공 분야에서의 중량 분석, 중량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항공기 성능 요구 조건에 따라 설계된 카티아 3차원 모델로부터 항공기 부품의 무게를 계산하고, 그리고 항공기의 중량, 무게 중심 및 관성 모멘트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함으로써 중량 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항공기 최적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전 석일기 기간 중에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추적과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여러분 체계 부서에서 이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추적과 최적화를 추진한다. 주요 업무 활동은 아래와 같다. 개발부서 내 중량 특성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중량관리 그룹을 조직한다. 또 항공기 규격 중량에 대한 확립을 해야 되고, 항공기 중량 예측을 수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량 세분화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이제 중량 분석 및 중량 관리 업무의 큰 아웃라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량 요소의 설계 전개 사항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중량 특성 최적화를 위한 중량 절감 방안을 개발한다. 또 각 구성품이 전기체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예측 및 계산을 한다. 중량 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한다. 중량 특성 자료를 계산하고 관리한다. 또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설계, 중량 검토 회의를 수행한다. 탐색 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 항공기의 실중량, 무게 중심을 측정하고 계산된 관성 모멘트를 확보한다. 자, 이렇게 중량 부서 및 중량 관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항공기 뭐랄까요, 조그만 항공기지만 예를 들면 이제 수리온이라는 헬기가 있죠. 수리온의 헬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각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를 아우러지는 사람들, 일정 관리, 전체 일정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한 중량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량 관리. 또한 뭐랄까요? 설계 인티그레이션이라 할까요? 하여튼 설계 종합 관리라 할까요? 하여튼 이런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각 세부 부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체계라고 합니다. 이 부서에서 이제 전체 각 기능 부서의 일정을 관리하고, 또 중량도 각 기능 부서의 중량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설계 분야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이런 중량 관리하는 게 이 전담자가 한 두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시픽 앤 웨이트를 확립하고 적정, 그리고 목표 중량을 또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량 특성을 계산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이런 일도 생겨요. 이런 일은 좀 이상하지만, 1kg 중량할 때 성과급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각 기능부서에서, 설계 기능부서에서 이제 내가 500g 절감했다, 1kg 절감했다 해가지고, 왜 설계부서는 많잖아요. 해당되는 기능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500g만 절감해도 어딥니까? 설계부서 20개만 있어도 결국 10kg잖아요. 10kg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10kg면은 헬기 같은 경우 10kg면은 550불이 절감돼요.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그죠? 한 60만원, 70만원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항공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이제 무인기도 마찬가지죠. 무인기도 결국에는 요즘 드론이나 무인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 동력원은 뭐죠? 배터리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결국에는 뭐하고 또 연관됩니까? 배터리의 그 뭐랄까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있지만 얼마만큼 큰, 그죠? 얼마만큼 무거운 기체, 무게에 따라서 배터리의 또 수명도 단축되느냐, 좀 더 올라가느냐,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인기에서도 중량 분석 및 중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중량 분류를 한번 봅시다. 자, 비행체 설계 해석 시험 수행에 사용되는 설계 중량을 공허 중량이라고 합니다. weight, empty. 탑재 장비 및 탑재 연료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항공기의 설계 중량 정의는 요러한 저게 있습니다. 규격서를 참조하여 정의되는데 무인기의 경우 조종사의 무게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weight empty 공허 중량. 모든 고정 장비를 포함하는 항공기 기체 중량으로 구조, 추진, 세부 계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밀리터리 스탠다드에 정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중량. 공허 중량의 사용 불가 연료, 오일 등 비행 중 없어지지 않는 고정 항목을 더한 항공기 중량으로 정의되며 무인기의 경우 무인기라는 특성을 가진 운영 중량에 탑재 장비를 포함하여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공허 중량 있잖아요. 공허 중량에다가 unusable fuel, 오일 등 비행 중 없어지지 않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하드웨어고 여기에는 뭐 각종 오일이나 이런 것들 더한 거를 운영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기의 경우는 이제 운영 중량에다가 탑재 장비를 포함해서 또 정의한다고 하네요. 또 최대 무연료 중량, 사용 가능 연료량을 제외한 최대 항공기 중량으로 또 정의가 하네요. 최대 무용량, 맥스 제로 퓨얼 웨이트네. 그러니까 연료를 제외한 그 최대 항공기 중량으로 또 최대 무연 중량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소 비행 중량이라고 있네요. 운영 중량의 5% 내부의 사용 가능 연료량을 더한 항공기 중량입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수식이라 할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팁을 드리는 거는 이제 공허 중량이 있고 여기에 다시 운영 중량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사용 가능한 연료량을 제외한 게 최대 무연료 중량이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최소 비행 중 운영 중량에다가 5% 내부의 사용 가능 연령, 여기다가 연료 또 한 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최소 비행 중량이죠. 그 다음에 기본 비행 설계 중량이 있습니다. 최대 및 최소 기동 한계 적용 중량으로 운영 중량의 사용 가능 연료량을 포함하고 이륙 전까지 사용된 연료량을 빼서 정의한다. 또 그다음 최대 비행 중량 많죠. 운영 중량의 최대 내부 탑재 장비 및 최대 내부 원료를 더한 항공기 중량이다. 이거 가장 무거운 거 아닐까요? 가장 무거운 거?
최대 비행 중량. 운용 중량에다가 탑재 장비를 넣고, 그리고 내부 최대 내부 연료를 더한 항공기 중량, 최대 비행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착륙 중량, 설계 목적으로 사용할 착륙이 가능한 최대 항공기 중량으로 정의되며, 비행 최대 착륙 중량, 최대 이륙 중량에서 사용 가능 연료량의 40%를 제한 중량으로 정의합니다. 자, 너무 있잖아요. 퓨얼이 많으면은 착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모든 항공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륙한 후에 바로 착륙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퓨얼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선회하면서 퓨얼을 다 쏟아붓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지상 중량. 이거는 이제 착륙하고 나서 거기서 뭐랄까요? 이 램프 웨이트, 그러니까 램프 텍스웨이 런웨이에서 항공기 최대 중량이 최대 지상 중량이에요. 근데 최대 이륙 중량의 이륙 전까지 사용된 연료량을 더한 항공기 중량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연료를 좀 이렇게 작게 넣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또 최대 지상 중량입니다. 자, 우리는 뭐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하겠지만, 내가 중량 전문가가 아닌 바에는 이걸 일일이 용어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중량 관리를 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관리하는 입장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겠죠. 만들고 이 중량의 종류를 쓰겠죠. 자, 이렇게 엑셀 만들. 그럼 무슨 중량에서 100kg, 무슨 중량 100. 여기 가로 열고 A 플러스 B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차트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속 나오네요. 최대 이륙 중량도 있네요. 최대 이륙 중량. 이륙 가능한 최대 항공기 중량으로 정의되며, 최대 내부 탑재 중량과 100% 사용 가능 연료량을 포함하는 항공기 중량. 굉장히 무겁겠죠, 이것도. 그리고 엔진 예열과 택시 중 사용되는 연료는 제외한다. 비행기의 엔진 예열과 택시 중 사용되는 연료는 내부 사용 가능이 보통 2.5%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착륙 장치 제킹 중량, 최대 지상 중량과 동일하고, 최대 기체 제킹 중량, 최대 지상 중량과 동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계속. 그리고 호이스팅 중량, 최대 지상 중량과 동일. 자, 이렇게 해서 각 중량의 어떤 정의, 그리고 중량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량 관리 운영 체계에 관련해서 볼까요? 항공기 목표 중량. 항공기 목표 중량은 항공기 인도일의 규격 중량 달성을 위해 설정함으로써 현 중량과 주기적으로 비교되고 중량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척도가 된다. 비행체 종합 중량 그룹은 탐색 개발 기간에 걸쳐 가능한 중량 증가량을 고려하여 수시로 목표 중량을 평가하고, 목표 중량 조정 필요시 주간 기관의 승인을 통해 목표 중량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크게 그랬잖아요.
중량 담당자가 있고 각 설계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그룹이야. 디자인 그룹별로 목표 중량 50, 50kg, 뭐 100kg 뭐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항공기 목표 중량이겠죠. 디자인 그룹 중량은 또 각각에 대해서 중량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중량 담당자는 각 세부 계통 및 구조 설계 담당자와 협력해서 중량 그룹 부품 세분화에서 분류한 각 항목에 대한 목표 중량을 세우고 그 항목의 목표 중량 전체 합은 항공기 목표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뭐 규격 중량도 뭐 제정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 변경에 대한 규정 봅시다. 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중량 증가사항은 규격 중량의 개정 이유가 된다. 그러나 설계 요구도 완화 혹은 설계 변경에 의한 중량 감소는 항공기 규격 중량 변경 없이 항공기의 성능 개선, 제작성 향상, 정비성 개선 등의 설계 변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중량 변경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내가 중량에 대해서 이제 뭐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요구도 완화 또는 설계 변경에 의한 중량 감소는 항공기의 규격 중량 변경 없이 이 설계 변경으로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 설계돼 있잖아요. 그죠? 설계돼 있는 거는 그거 설계돼 가지고 나온 이게 항공기 규격 중량이 있죠. 언급이 없네요. 아까 어디서 봤는데 규격 중량 여기 있네요. 규격 중량은 비행체 규격에 명시된 최대 이륙 중량으로 규격 성능 값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규격 중량. 그러니까 규격 중량은 사실은 그건 어차피 맨 처음에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계속 타겟은 가져가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중량 관리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중량 항목별 목표 중량은 세분화하고 중량 그룹별로 재구성한 중량 세분화는 목표 중량의 계속적인 평가와 목표 중량, 규격 중량, 형 중량 간의 현황 평가 상태를 포함한다. 그러죠. 이제 제가 아까 그 엑셀을 그렸잖아요. 엑셀을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중량의 종류죠. 중량의 종류가 뭐 무슨 중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몇 월 며칠 몇 킬로, 몇 월 며칠 몇 킬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 이제 타겟 중량이 나겠죠. 뭐 규격 중량을 할까요? 뭐 규격 중량 또는 목표 중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관리를 해가는 거죠. 계속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왜?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그 항공기 설계에서 체계 종합에서 중량 관리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적 중량 변화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잠재적 중량 변화 목록은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주기적인 중량 검토회의, 그쵸? 주기적인 중량 검토회 회의에서
그 검토된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중량 검토 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세부 개통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파이프, 퓨얼 파이프가 지금 몇 킬로인데 이거는 몇 킬로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항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일종의 액션 아이템이라 할까요? 자기 맡은 설계의 각 분야별로 또 예를 들면 설계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항목 그냥 구조 해가지고 구조 전체를 때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구조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윙, 동체, 랜딩 기아 쪽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속 액션 아이템을 관리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 그거를 목록에다 놓고 그게 완전히 식별 가능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품을 만들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카티아 3차원 모델로부터 항공기 부품의 무게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게. 자, 무게 계산을 해요. 무게 계산을. 예. 무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 계산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계속 관리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 여기지만 카티아로 설계를 합니다. 카티아에서 설계를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파트가 그럼 이것들이 설계를 하고 나면 이게 당연히 여기다 재질의 어떤 비중을 집어넣으면 키로수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 자, 제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는 무게를 재요. 항상 재게끔 되어 있어요. 초품. 시제품이죠, 시제품. 그러면은 무게를 재가지고 이 이론적인 양과 실제 양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실제적인 무게가 이론적인 양보다 작게 들어가면 최고죠. 왜? 그러면 전체 그룹에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설계가 잘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실제 나온 무게가 이놈의 설계 중량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잠재적인 중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중량 최적화.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배치 최적화가 있죠. 배치 최적화. 배치 최적화, 중량 최적화. 똑같은 의미죠. 배치 최적화는 이 좁은 공간에 얼마만큼 제품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이놈의 공간에 대해서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배치 최적화죠. 그렇지만 배치 최적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량도 최적화 과정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량에 대한 최적화 과정이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최소 중량의 설계 형상을 이루기 위해 설계 엔지니어의 비교 분석 연구와 해석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전체 목표 중량이 규격 중량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설계되도록 설계 기술 분야의 협조를 얻어서
각 항목의 목표 중량을 설정합니다. 그 설계 담당자는 다른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할당된 목표 중량 내에서 중량을 유지시키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생긴 파트가 필요해. 그런데 요 치수는 상당히 중요한 치수로 관리가 돼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일부 사항에서는 이거를 중량을 줄인다고 이거 빡떡 잘라버려. 그러면 중량은 줄겠지만 이거와 따라 붙는 다른 파트들, B 파트와의 어떤 그 조립성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설계 담당자는 다른 설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면서 할당된 목표 중량 내에서 중량을 유지시키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이렇게 잘라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다. 그럼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건 뭐 있어요? 복합재잖아. 복합재로 대체를 하지만 그렇지만 알루미늄 설계했을 때나 복합재 설계했을 때의 어떤 이것들의 구조적인 안정성이랄까요? 세이프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지 무작정 줄이라 해서 줄이면 안 된다는 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는 많은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 중량 및 평행 현황 그리고 항공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중량 담당자라 해가지고 나 중량만 쳐다보고 덧셈 뺄셈만 할 게 아니고 항공 분야 전체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나는 계속 중량 쪽으로 해오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중량이 줄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또 중량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중량 담당자는. 그리고 여기인데만 지속적으로 파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량관리 엔지니어는 기술 도면 및 기술 변경 형식이 제작 부서로 배포되기 전에 중량 요구들을 검토한 후 도면에 승인한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그 기술 도면을 보셨나요? 이 도면이 있잖아요. 그럼 도면을 맨 처음에 1번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설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스탬프를 찍죠. 그래서 요즘 컴퓨터로 라우팅을 합니다. 1번 설계, 2번 형상관리, 3번 조립, 4번 재료 공정 기술, 재료 공정, 5번 매니팩처링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이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탁탁 그 단계별로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회람을 할 수도 있고 실제 도면이 회람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 사용은 좋지만 않기 때문에 그냥 하드카피로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능 부서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공기, 완제기, 헬리콥터나 전투기 정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 라우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런 라우팅, 검토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라우팅 이 검토를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량 담당자들은 꼭
앉아서 덧셈, 뺄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중량 최적화 관련한 얘기예요. 자, 중량 그룹에 의해 할당된 항목별 계산 중량, 모멘트, 그리고 모멘트 암은 제작 부서로의 배포를 위한 도면 승인 전에 명확하고 목표 중량에 가능한 한 일치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설계자가 자, 목표 중량을 초과하거나 불균형한 상태를 초래하는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그 마찬가지 제시되는 중량 감소안 또는 평형을 보정하기 위한 대안을 또 마찬가지 중량 그룹에서는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게 중량의 최적화를 위한 액티비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에 대한 전체 영향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중량 감소에 효과를 주는 모든 설계 대안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량에 악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형상을 배제하도록 여기 있네요. 아까 제가 뭐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량 관리 담당자는 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고참들이 하겠죠. 뭐 이런 설계 저런 설계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 중량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서 이거 있잖아요. 뭐 이 높이는 변화가 안 되는데 여긴 따냅시다. 그럼 이거 따냄으로써 뭐 50g이 절감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그 설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량 감소의 달성. 중량 증가 방지,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무게 중심 이동과 관성 변화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한 국내 벤더의 현황 보고서, 항목 규격서 제한 등을 검토한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량 관리 담당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모든 부품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모든 부품을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업체 A, 업체 뭐 B, 업체 C 이런 데로부터 우리가 물건을 받아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총 조립하는 업체다. 그러면은 자, 그럴 때 여기 있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무게중심 이동과 관성 변화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한 모든 국내의 벤더의 현황 보고서, 항목, 규격서, 제한 등을 검토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 A라는 업체에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의 설계 보고서예요. 설계 보고서, 그리고 규격서, 제한 등을 내가 종합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것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나한테 납품을 하는 업체들의 중량 관리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단계인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배웠던 자료를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설계의 그 단계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설계의 단계죠. 탐색 개발을 하고 체계 개발을 하고 생산 및 배치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각종 뭐 초기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시제작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쭉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한번 봅시다. 체계 종합
이제 요 업무를 한번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이 체계 종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체계 종합부서. 체계 종합부서의 역할은 뭐냐? 말 그대로 항공기 개발 프로세스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항공기의 각 계통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최적화된 항공기 성능을 도출하는 이것이 이제 그 체계 종합하는 그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체계 종합에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자, 제가 여기서 이 중량 분석 있잖아요. 중량 분석. 중량 분석. 뭐 체계 종합 요구도 분석도 있고요. 설계 종합도 있고요. 그러니까 체계 안정성도 있고요. 가만 인증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중량 분석도 여기에서 요 업무의 하나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장, 엔진, 미익, 동체, 주익, 정비, 유압, 중량, 조정, 응력, 공력, 생산, 이 분야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중량에 대해서 타겟을 주는 거죠. 뭐 규격 중량은 몇인데 당신들은 왜 지금 무게가 이러냐? 맨 처음에 타겟 중량 주고 야 지금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다. 또 이걸 줄여라. 그리고 설계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 중량 분석하는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항공기 중량을 예측하고 무게중심 분석을 하고 중량 평형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중량 분석의 업무가 그 정의가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도 했지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심플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저거 했지만 엑셀 시트 만들어 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야 너는 몇인데 몇이야 이걸 하는데 이게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엑셀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설계 단계가 많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시험평가, 그리고 생산, 여기 있네요. 맨 처음 시제작 하잖아요. 시제작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 무게를 재. 그래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이제 앞에 우리가 한번 머리를 그 기억을 되살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체계 종합입니다. 전체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세부 이제 업무가 있는 거예요. 뭐 형상 개발하는 부서 그리고 뭐 구조 설계 부서 세부 개통도 연료, 유압, 동력, 환경, 전기, 추진, 조정 뭐 아이고 아주 뭐 분야가 많습니다. 또 뭐 비행 제어도 있고요. 그리고 항공전자 시험 평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전체적인 그 항공기 설계 또 무인기 설계를 하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우리가 꿰차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규격서가 있어요. 여기 있네. 체계 규격서, 개발 규격서. 이 규격서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가 무인기 설계잖아요. 무인기 설계도 하는데 무인기도 똑같겠죠.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인기도. 자, 그러면은 무인기도 맨 처음에는 제일 먼저 되는 거는 이제 형상이 제일 먼저 되겠죠. 그리고 구조 설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가 세부하고 비행 제어까지 합니다. 그리고 탑재 장비, 임무 장비까지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그 시스템 설계 1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형상, 체계종합, 뭐 형상, 그리고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1으로 묶고, 시스템 설계 1으로 묶고, 시스템 설계 2는 이제, 이런 쪽이죠. 뭐 연료 유압, 뭐 연료 아니고, 뭐 2차 동력, 환경, 뭐 추진, 전기, 그리고 이제 제어,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그 우리 무인기 설계도 그 일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구조나 이쪽 말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그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는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마찬가지 무인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용어를 우리가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재료부터 제가 전반적인 분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또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량 관련해 가지고는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